안녕하십니까. 헤어 강사 송은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용의 용구와 도구, 기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용의 용구, 자, 빗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빗의 기능. 자, 빗은요, 커팅이나 염색, 그리고 퍼머넌트 웨이브, 그다음 아이론 시술, 그럴 때 도움을 주며 샴푸나 트리트먼트, 비듬 제거에 이용됩니다. 자, 빗의 손질은 석탄산수, 크레졸수, 포르말린수, 역선비누 등에 10분간 담아서 소독하거나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자,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러쉬는 선택할 때 빳빳하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으며 비늘 모양의 구조로 된 양질의 자연 강모가 좋다라고 합니다. 자, 브러쉬의 손질법은 석탄산수, 크레졸수, 포르말린수, 에탄올에 똑같이 빗하고 같이 10분간 담아서 소독하거나 그렇게 손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종류에는 헤어 브러쉬의 종류는요, 헤어용 브러쉬랑 메이크업용 브러쉬, 그 다음에 페이스 브러쉬, 네일 브러쉬, 그 다음 샴푸 도포용 브러쉬, 롤 브러쉬 6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헤어용 브러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경질의 브러쉬는 정발, 결발, 브로우 드라이에 사용되고, 자, 털이 부드러운 브러쉬는 머리 기름이나 헤어 로션, 그 다음 연모제, 탈색제 등을 바를 때 사용됩니다. 자, 우리 블로우 드라이나 이렇게 드라이에 사용되는 거는 대면 브러쉬, 벤트 브러쉬, 롤 브러쉬 이렇게 세 종류로 지금 교환에 써놨는데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메이크업 브러쉬는 눈썹을 그릴 때 아이브로우 브러쉬, 마스카라를 할 때 마스카라 브러쉬, 볼터치용으로는 섀도우 브러쉬 등이 있습니다. 페이스 브러쉬는 얼굴이나 목 등에 붙은 분이나 머리카락을 털어낼 때 사용하면 되고요. 자, 네일 브러쉬는 네일 손질할 때 니퍼나 이제 화일로 손질할 때 거스러미가 생겼을 때 털어내는 것을 네일 브러쉬라고 합니다. 자, 5번째, 샴푸제 도포용 브러쉬. 자, 비듬성 두피에 이런 샴푸 도포용 브러쉬를 빗은 다음에 두피 마사지를 하시면 굉장히 마사지의 혈액도 순환도 잘 되고 효과를 줍니다. 롤 브러쉬,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가시 롤 브러쉬, 롤 드라이 할 때, 헤어 드라이를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브러쉬입니다. 자, 가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듯이 가위는 동인과 정인의 날로 나사로 이용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약지환과 엄지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인은 움직였을 때 커팅 시 엄지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왜 동자가 움직일 동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엄지에 넣어서 이렇게 찰 때 동인. 그리고 약지에 넣는 거는 자, 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가위질을 할 때 거의 엄지로 동인을 많이 움직이고 정인은 그냥 서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잡아주고 동인이 움직여서 머리를 커팅하게 됩니다. 자, 선해축 나사 피보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양쪽 날을 하나로 고정시켜주는 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용 용도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자, 가위의 사용 용도. 자, 가위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커팅 가위, 틴닝 가위가 있습니다. 자, 커팅 가위는 두 발을 커팅하고 쉐이핑할 때 쓰고요. 틴닝 가위는 두 발 길이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많은 두 발의 숱을 쳐내기 위한 가위이고 톱니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틴닝 가위에만 종류만 해도 그 톱니의 모양에 따라서 투틴닝, 그 다음에 쓰리오틴닝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가위를 틴닝을 사셔서 시술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여기는 뭐 알령 가위라고 이렇게 어떤 스트로크를 칠 때 약간 이렇게 선이 구부러져 있는 가위가 있어요. 그리고 빗 겸용 가위, 레이저 겸용 가위, 회전 가위, 인체공학적 가위 등 수많은 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가위를 선택하여서 시술하시면 됩니다. 자, 재질에 따른 종류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착강 가위와 정강 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착강 가위는 날은 특수관철로 되어 있고요. 협심부는 연철로 되어 있는데 부분 수정 시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정강 가위는 모든 부분이 특수 강철로 되어 있는 가위입니다. 이것도 종종 기출문제 한 번씩 나와서 정강 가위의 설명, 그 다음에 착강 가위의 설명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가 종종 나오니까요.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편리하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용 목적에 따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사용 목적에 커팅 가위, 틴닝 가위, 미니 가위, 그다음에 R형 가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커팅 가위 두 발의 커트와 세이핑 할 때 쓰고요. 그다음에 틴닝 가위는 두 발의 숱을 감소하는 데 쓰고, 미니 가위는 정밀한 블런트를 커트를 이용해요. 자, 커팅과 미니 가위의 차이는 뭐냐면요. 보통 디자이너들이 가위를 쓸 때 5인치, 5.5인치를 가장 선호하게 쓰게 돼요. 물론 그 인치에 따라서 길이가 틀려요. 제일 작은 게 4인치 정도, 뭐 3.5인치 가위를 말하는 거예요. 미니 가위라는 거는. 그리고 7인치 가위는 장가위라고 해서 남자 이용사들이 함께 쓰는 굉장히 큰 가위, 싱글링을 할 때 장가위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깨끗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위의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R형 가위가 있죠. R형 가위는 협심부가 R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스트로크 커트에 사용되고 커트 라인을 정돈할 때 굉장히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가위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위의 선택법. 자, 가위는요, 양날의 견고함이 동일하고 그리고 얇고 강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협신해서 안쪽 끝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것이 좋으며 가벼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위가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가위가 조금 더 이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 시술자가 시술에 맞는 가위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은 커트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아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론은요, 열을 가열하여서 웨이브를 형성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너무 저온 온도는 웨이브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또 높은 고온은 모발이 또 상하기 때문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열은 120도에서 140도의 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120도에서 140도 열이라는 이것도 문제 굉장히 많이 나요. 아이론의 열은 몇 도가 적당한가요? 라고 또 기출문제 종종 나오니까 외워두시면 좋고요. 자, 아이론은 프롱이 위로 가고 그루브가 아래로 가게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에 보듯이 동그란 부분이 프롱, 로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로트를 감싸는 걸 그루브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핸들로 같이 가서 이걸로 웨이브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론은 열과 프롱과 그루브의 위치에 대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레이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디너리 레이저, 쉐이핑 레이저. 자, 오디너리 레이저는 일상용 레이저라고도 하며 숙련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쉐이핑 레이저는 초보자가 사용이 용이하고 안전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선택할 때 쉐이핑 레이저를 가장 많이 사고요. 또 그걸로 시술도 하고 숙련자가 사용하여도 또 괜찮기 때문에 쉐이핑 레이저가 제일 많이 디자이너들이나 시술자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레이저입니다. 자, 클리퍼, 일명 바리깡이라고도 하죠. 자, 이거는 일반적인 남자 커트나 어린이 커트에 사용하는 도구로서 헤어라인을 최대한 깔끔하게 커트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바리깡이 나왔으니까 설명하겠는데요. 바리깡은 프랑스의 바리칸이라는 사람이 발명했다고 해서 바리깡이라고 우리가 명명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출문제 이렇게 보면 바리깡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나요? 라고 이렇게 기출문제가 되어 있어요. 바리칸이라는 사람이 발명했다고 그랬죠. 프랑스. 그래서 그냥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7번 헤어 클립. 헤어 클립은 컬을 고정하거나 웨이브를 형성하는 데 사용하죠. 네, 우리 그냥 일반 종류의 헤어핀, 집게로 딱 끊는 그 헤어 클립을 말합니다. 8번 컬링 로드. 이거는 퍼머넌트 웨이브에서
웨이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 발을 거기에 감아서 파지를 대고 고무줄로 이렇게 하는 그 웨이브죠. 그래서 시술 과정의 차이에 따라서 재질이 또 다른 재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컬링 로드가 열펌에는 어떤 재질이냐면 쇠로 된 것도 있고요, 옥으로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라믹으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 보는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로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굵기에 따라서 머리가 긴 머리는 좀 큰 로드를 사용하여야 되고, 짧은 머리에는 얇은 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호수로도 여러 가지 1호부터 10호까지 아니면 대중소로 나누어져 있는 종류도 있고요.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롤러. 자, 롤러는 헤어 세팅 시 두 발의 볼륨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며 원통의 폭과 지름에 따라서 이것도 또한 대중소. 그래서 밑에 레이 부분은 머리가 짧으니까 소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머리가 길면 중이나 대를 이용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미용 용구에 대해서 알아봤으면요, 이제 미용 기기. 자, 미용 기기는 헤어드라이기, 스티머, 그다음에 히팅캡, 언제 개선 히터. 우리 가장 미용샵에서 가장 많이 쓰는 미용 기구를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헤어 드라이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젖은 두 발을 말리는 기능과 그다음에 헤어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되지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냉풍과 온풍, 그다음 열풍으로 조절하면서 웨이브를 형성하거나 머리를 말리게 되어 있죠. 자, 핸드식, 스탠드식, 벽걸이식으로 분류도 해 놓기도 해요. 자, 스티머. 스티머는요, 180도에서 190도의 스팀을 발생하는 기구예요. 그렇다고 완전 뜨겁지는 않아요. 스팀으로 이렇게 기체화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 염색이나 퍼머넌트 웨이브를 그런 거 할 때 와인딩을 끝내고 나서 약액이 모발에 잘 침투하기 위해서 이런 스티머를 씌워주잖아요. 그러면 머리 그런 약이 잘 도포가 돼서 흡수가 잘 돼서 두피의 혈행도 활성해주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씌워주면 결과물이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자, 3번 히팅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팅캡은 헤어 두피 트리트먼트나 가운식, 콜드액 시술에 사용되는데요. 오일이나 크림을 두 발이나 두피에 도포한 다음에 침투가 잘 되도록 15분에서 20분 정도 열을 가해주면 그렇게 작용을 해서요, 머리가 부드러워지거나 굉장히 잘 이렇게 좋아져요. 적외선 히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외선 히터는 우리 미용실 가면 이게 원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양옆으로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펌어나 염색 시 약액이 잘 도포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구를 사용하는데요.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높이는 데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미안용 기기의 종류라고 또 되어 있죠. 아래 보면, 자, 미안용 기구는 피부 식별 분석 기기로 확대경, 우드램프, 스킨스코프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자, 클렌징용으로는 베이버라이저, 브러싱 머신, 진공 흡입기, 갈바닉 머신 해서 클렌징을 돕는 그런 기기들도 있어요. 자, 영양 침투를 또 유하는 기기로는요, 적외선 램프, 갈바닉 머신, 바이브레터, 진동을 이용한 이렇게 해서 영양을 침투할 수 있는 미안용 기구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랑 미용 용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용 기기, 그리고 미안용 기구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실전 예상 문제를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위의 손질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처음부터 볼까요? 1번. 소독 후 청결한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 맞죠? 자, 2번.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칠을 한다. 예, 맞아요. 항상 소독을 한 다음에 마른 수건을 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위용 오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일로 기름칠을 하면 좋겠죠. 자, 3번. 크레졸수 에탄올로 소독한다.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위의 소독법에 대해서 설명했죠. 크레졸수, 에탄올, 그 다음에 석탄산수, 포르말린수 등을, 그 다음에 자외선 등을 사용하여서 소독을 한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자, 4번. 고온의 열 소독을 장시간 한다. 자, 고온의 열 소독 장시간 하면 안 좋죠. 네. 자외선 소독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답은 4번입니다. 빗을 소독하는데 적당한 것은? 자, 빗은
어떤 종류로 소독한다 그랬죠? 맞아요. 크레솔수, 석탄산수, 포르말린수, 에탄올로 소독한다라고 아까 설명했죠. 자, 자비 소독은요. 물을 끓여서 소독을 하는 거예요. 빛은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끓이셔도 되는데 보통 빛은 뿔이나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상상이 가시죠? 예, 안 됩니다. 자, 증기소독. 증기는 어떤 열을 가해서 기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어떤 균열이 일어나거나 빛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화염 멸균 소독. 이거는 이제 어떤 멸균기에다 집어넣어 소독하는 건데 빛을 그렇게까지는 소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가장 쉽게 소독할 수 있는 건 약국에 가면 크레졸수가 팔아요. 50%가 희석된 거. 그래서 그 어떤 봉사나 미용실에서 여러 손님들이 거치면 솔직히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손님이 항상 가실 때마다 이렇게 소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약국에 가시면 크레졸수 그 50%인 용액에다가 물을 섞어서 어떤 용이냐면 크레졸수 50%를 사면 3% 용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소독을 하시면 굉장히 손쉽게 소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헤어 커트용 레이저의 구비 조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부적당한 것은? 자,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해드렸는데요. 자, 칼날의 선이 약간 둥근 듯이 나온 곡선상일 것. 예, 맞죠? 2번. 칼끝과 칼등이 평행하지 않을 것. 칼끝과 칼등이 평행하여야 돼요. 평행하지 않으면 머리가 균일하게 잘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3번. 칼날의 두께가 일정할 것. 예, 맞죠? 4번. 칼날의 선이 삐뚤어지지 않을 것.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4번. 히팅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일정한 온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일정 온도 이하가 되면 다시 작동이 된다. 예, 맞죠? 자, 2번. 더러움이 쉽게 타므로 사용 후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맞죠? 자, 3번. 스캘프 트리트먼트 기술에 사용되지 않는다. 자, 히팅캡은요, 스캘프 트리트먼트에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두피 관리할 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히팅캡을 쓰면 열이 머리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어요. 자, 4번. 두피나 두발에 바른 오일이나 크림류에 열을 가하여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게 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네, 4번은 맞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까지 저랑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3강 미용 도구와 용구 잘 선택하시고 소독도 잘 하셔서 쓰셔야 되는 거 오늘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4강 헤어 샴푸링과 컨디셔너 그다음에 스캘프 두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